제20대 대통령 선거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의 뜨거운 정치 토론 여의도 펀치.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김경진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임공보특보단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여의도 펀치 첫 번째 주제요. 보고 오겠습니다. 네, 대선 일주일 전 각축을 벌이고 있는 두 후보가 나란히 통합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통합 정부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국민 통합을 내걸고 표심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공통점은 서로를 통합의 대상으로는 보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통합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오늘 이재명 후보가 김동연 후보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역시 통합을 기치로 내걸었습니다. 어떤 의미 갖고 계십니까? 한국 정치 지형에서 이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진영 논리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대선이라든가 이 선거에서 승자 독식주의라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국민의 이제 표가 반영됐을 때 그것을 다 반영을 해서 정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것이 어떤 통합의 기본이 돼야 되는 건데 오히려 이제 승자 독식주의고 권력을 잡았을 경우에 아니면 이제 정치 과정에서 상대가 잘하는 것보다는 못하게끔 만들어야 자기들이 이제 권력을 또 잡을 수 있다라는 어떤 정치 논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네.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 개혁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통합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에 있는 개헌의 문제, 또 초임금 총리제의 문제, 선거 제도의 문제, 정당의 어떤 문제들 이런 것들을 이제 포괄적으로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기반이 뭐냐? 이 통합정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는 좀 진영을 뛰어넘어서 인재를 다 등용하고 또 하나는 이제 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여야가 좋은 정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다 아우러서 만들어 가야만 이제 대한민국 그야말로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을 할 수 있고 지금 전 세계 속의 어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후보의 어떤 통합의 큰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 의원의 말씀에서도 느껴지는데 선거 막바지 이재명 후보는 통합을 그야말로 기치로 내건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글쎄요. 근데 고름이 온통 몸 안에 골마 있다면 사실은 고름을 짜내고 거기서 새살이 돋아나면서 기존에 있던 건강한 세포하고 결합을 하는 것이 진정한 통합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고름을 몸 안에 두고 살 수는 없는 거거든요, 보면. 근데 지금 문재인 민주당 정부 5년의 시간 동안에 자기 편들, 가령 조국 장관 같은 경우 자기 편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사건까지도 심지어는 무슨 표창장 하나로 법원이 징역 4년을 때렸다고 거짓말을 하고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민들을 속이는 이런 과정들을 거쳐왔었잖아요, 보면. 그래서 이런 잘못된 민주당 문재인 정부 행태에 대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또 협치할 거, 함께 할 부분들, 또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야 될 부분들은 또 같이 해야 되는 것. 이게 진정한 통합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저는 선거 열흘 앞두고 지금 민주당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과거 5년 동안 뭘 했느냐 민주당이. 가령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상임위 다 독식했지 않습니까? 전국의 지방의회 지금 거의 16군데 중에 13군데가 지금 다 민주당이 지금 거의 뭐 90%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당제 실천하겠다고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지방의회 지금 3인 선거구, 4인 선거구 있었던 거 민주당이 계속해서 지금 2인 선거구로 좁혀왔거든요. 당장에 지방자치단체 의회, 민주당 의회 13군데에서 그냥 조례해서 저거 하면 되거든요, 보면. 근데 말로만 지금 이번 대선에 이용하기 위해서 통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을 뿐이지 과거 지난 5년 동안의 행적을 보면 국가를 분열시켜 왔고 자기 편만을 위한 법치와 행정을 해왔던 사람들이 선거 목전 일주일 앞두고 거짓된 통합을 외친다. 저는 이게 선거를 위한 작전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선거 끝나고 나서 고름 짤 부분 짜고 통합해야 될 부분 분명히 통합하고
이런 프로세스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역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보면 그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이제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IMF 위기 속에서 이제 DJP 연합이라고 하는 통합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나라를 준비했던 거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서 그동안 이제 노력을 하면서 지역주의 청산을 위해서 선거 제도라든가 온몸을 불살라서 그 시대를 만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과거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만큼 이제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좀 볼 수가 있는 건데 저는 뭐 김경진 의원이 이제 여러 얘기를 했지만 이번 대통령 선거는 향후에 우리나라 이제 5년을 책임질 대통령이란 말이죠. 그럼 무엇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과거 얘기를 하고 이제 퇴행적인 것보다는 미래에 준비하는 어떤 대통령 후보가 돼야 되는데 다만 제가 윤석열 후보의 어떤 큰 지금 흐름을 보면 두 가지를 짚고 싶은데 대내 정책과 이제 대외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대내 정책은 결국은 통합 정부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통합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가 이제 분열의 정치, 갈라치기를 통해서 오히려 실질적으로 뭐 보복 수사하겠다 이런 것까지 보면은 분열의 양태로 좀 가고 있다는 모습인 거고 예. 또 하나는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결국은 평화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봤을 때 정치 리더가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안보도 튼튼히 하면서 평화의 어떤 물길로 가야 되는 거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이 저는 바라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윤석열 후보가 대외 정책에 있어서는 선제 타격하겠다. 이 얘기가 좀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09년도에 경고의 메시지를 두 가지 줍니다. 2009년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사망하고 오히려 민주주의 위기를 불러왔다. 이 부분하고 6.15 선이라든가 14선언을 부인하면서 평화의 물결을 긴장 국면을 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경고의 메시지 주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과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내 정책, 대외 정책을 닮아가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오히려 저는 3월 9일 날 이러한 부분도 엄정하게 좀 심판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박 의원님이 두 번 하셨으니까 저도 한번 네, 하시고. 네, 더 주심이 일단 지금 통합과 관련해 가지고 실은 이제 가장 최근의 역사를 가지고 본다면 경기도에서 남경필 지사가 도지사를 할 때는 민주당 소속의 이화영 전 의원을 이게 정무부지사로 임명을 했었죠. 예. 그래서 그때는 보수 정당과 또 민주당 사이에 사실은 경기도 운영에 통합 운영을 했었어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당선되고 나서 이재명 지사가 보수 정당의 정무부지사를 임명했다는 얘기를 저는 들어본 바가 없거든요. 또 대구도 지금 권영진 대구시장께서 아마 홍일학 전 민주당 의원을 아마 경제부시장인가 정무부시장으로 임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구도 나름대로 시장은 보수정당, 그다음에 부시장은 민주당 출신 이렇게 해서 통합지방정부를 운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정작 국힘 쪽에 어떻게 보면 도지사, 경기지사나 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통합을 실제 문화로서 과거에 실천을 해왔어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지사가 했던 것을 보면 사실은 그런 모습은 없고 극단적인 갈라치기 모습들만 있거든요. 제가 20대 국회의원을 할 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를 갔더니 거기는 우리가 배울 만한 장점이 좀 있더라고요. 가령 국방 정책, 그다음에 이제 연금 정책처럼 이제 국가가 장기적으로 돈이 지출되는 분야라든지 또 에너지 정책 이런 것들은 거의 국회 안에서 의회 안에서 한 80% 이상 만장일치에 가까운 찬성을 얻어서 이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10년, 20년의 정책 방향을 설계하고 집행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들어오시자마자 그냥 일방적으로 탈원전 시민단체 몇 분의 얘기만을 듣고 탈원전으로 그냥 그 중요한 국가 에너지 정책 방향에 대해서 갑자기 그냥 훅 틀었어요. 그리고 퇴임 서너 달 앞두고 갑자기 탈원전 아니다. 나 그냥 원자력 발전으로 복귀할래. 지금 이런 거거든요, 보면. 그래서 민주당 문재인 정부 또 이재명 후보가
겉으로 말씀으로는 통합이라든지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특히 요번 최근에 의제로 올라왔던 이재명 후보 또 송영길 대표가 하고자 했던 정치 통합 얘기 있잖아요. 그거 5년 전에 예. 문재인 후보께서 대선 때 그대로 공약으로 냈었던 것들이에요. 5년 동안 뭐 하고 국회 176석 다수석 가지고 뭐 하고 전국의 광역 지방자치단체 의회 도지사 광역시장들 다 차지한 그 상태에서는 뭐 하고 지금 이 순간에는 갑자기 5년 전에 문재인 후보가 꺼내놨던 공약을 다시 꺼내놔가지고 마치 뭘 할 것처럼 얘기를 하시는지. 그래서 저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또 민주당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국민들에게 잘못을 했던 이 폐악질에 대해서는 이번 대선 과정을 통해서 분명한 심판을 해야 된다. 이런 정치 세력의 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몸 안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던 고름을 짜내는 가장 첫 번째고 이 고름을 짜낸 다음에 국가 체제를 통합 체제로 가는 것 이게 제대로 된 프로세스다, 통합의 프로세스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또 하나 언급을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대통령 후보가 여러 이제 진단하지 않겠습니까? 현실 진단하고 이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인데 그럼 과거에 대한 어떤 판단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국민들도 미래에 대해 삶을 누가 더 책임져 줄 것인가, 개선할 거냐 이게 판단을 하는 건데 저 윤석열 후보의 전체적인 어떤 선거 전략을 봤을 경우에 과거만 있다는 것이죠. 너는 도대체 뭐 했냐 이 말만 묻는데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미래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예. 국민을 위해서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싶다. 상품을 내놔야 되는데 너 잘못만 했다. 나는 일을 할 능력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남의 잘못만 지적하다가는 대한민국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미래에 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대한 어떤 판단도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후보로서 나는 이런 것을 준비해왔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미래를 내가 이렇게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지 단순하게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것이 과연 지금 이 시점에 맞는 전략인지를 한번 저는 따져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 세 보니까 저도 잠시만요. 저는 간단하게 네, 하니까. 저도 간단하게. 아니 그래서 예. 윤석열 대통령 후보께서 본인이 대통령이 되시면 정부 운영을 디지털 대전환하겠다. 예. 이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이 가미된 이 행정 시스템을 민간 합동으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도입을 하겠다. 예. 주택도 근본적으로 지금 공급 위주의 정책으로 대전환을 하겠다. 수도권에 최소한 뭐 30만 원, 50만 원 이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하겠다. 여러 가지 내용들의 개혁 방안 내용을 두고 있어요. 예. 문재인 정부가 했던 탈원전 정책 잘못됐으니까 그건 원상복귀하겠다. 예. 문재인 정부처럼 자기 편들 잘못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걸 감추기 위해서 정치 권력이 압력을 넣었던 이런 사법 시스템 개혁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무수히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이번에 이 방송을 예. 보시는 국민들께서 우리 윤석열 후보 유튜브라든지 또 홈페이지 가면 많이 있으니까 네. 한 번씩 보시고 투표하는 데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통합의 진정성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미래에 대한 어떤 약속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를 했는데 디지털 대전환이나 뭐 주택 공급 확대 사실 어느 후보나 마찬가지로 이런 안들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누구의 공약인가, 누구의 어떤 미래 가치인가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더 살펴보시기를 남은 일주일 동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네, 단일화라는 주제를 또 잡아봤습니다. 어느새 이 골든타임이라는 투표용지 인쇄일도 지나버렸습니다. 효과가 반감될 거라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단일화는 그렇다 해도 완전히 버려진 변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시 단일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카드 맞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제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근데 어쨌든 후보나 또 캠프의 핵심 관계자들 또 당의 지도부에서는 선거 마지막 하루 전날까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다. 가능성은 열어두겠다.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 교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정권 교체에 표를 이렇게 실어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니까 여전히 열려 있다. 예. 다만 이제 최근에 단일화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 논란들이 있었고 또 안철수 후보님 쪽은 뭐 이런저런 뭐 공동정부 운영이라든지 인수위 구성이라든지 여러 얘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예. 의견이나 듣는 청취 차원이었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또 심지어는 이제 이태규 본부장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게 이제 좀 답답한 측면이 있고 앞으로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실제화 가능성이 있을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고심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원론적으로 보면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민주당에서는 이 단일화에 대한 상황들을 애써 외면하려고 해도 그러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유심히 지켜보셨을 텐데 어떤 심경으로 보셨는지 그리고 현재 상황들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뭐 지금 대선이 이제 7일 남은 시점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김경진 의원님께서 이제 조심스럽게 얘기하는데 단일화는 또 여전히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불씨일 수도 있겠고요.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을 모르는 일은 아니겠습니까? 또 생물이고요. 다만 이런 전제를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단일화는 누구를 위한 단일화냐는 거죠. 그들만의 단일화가 아니라 결국 이제 단일화는 승리를 위한 단일화인데 국민을 위한 단일화해야 되는 것이죠. 이제 감동을 주는 단일화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후보나 국민의힘 쪽에서는 단순하게 그들만의 리그전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안철수 후보에게 진정성으로 다가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면 단일화라고 하는 역대 이제 선거를 좀 한번 제가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보면 DJP 연합이 이제 1997년 11월 3일 날 이루어지는 건데 그때는 내각제를 기반으로 했고요. 또 외환 위기가 있었습니다. 대내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이 파고를 어떻게 넘어갈 거냐. 결국 그래서 준비된 후보. 그러니까 97년도 역시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시대에 맞는 리더가 이제 나왔다라는 거고요. 그것이 이제 새 시대 아이콘이었고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정몽준 후보의 이제 단일화가 있었지만 그것이 이제 단일화가 이제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노무현 후보가 그 시대의 어떤 시대 교체, 정치 교체를 통해서 한국 정치의 지형을 좀 바꿔라. 그러니까 지역주의를 좀 청산하라고 하는 새 시대 아이콘이 됐던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의 어떤 단일화 과정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좀 윤석열 후보는 지금 단일화의 어떤 목소리를 보면은 결국 좀 지분에 대한 거, 정치 파워 게임에 있어서 내가 우위에 있겠다. 이러한 모습으로 가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에게 봤을 때는 단일화라고 하는 이슈를 선점했기는 하지만 결국 이제 단일화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국민적 감동이 없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보수층의 결집 효과가 오히려 나타날 것이다라는 이 긍정적인 전망들도 내놓고 있는데 이 부분 동의하십니까? 근데 이제 그 문제 이전에요. 사실은 벌써 한 2달, 3달 전부터 송영길 대표님이 안철수 후보에게 같이 하자. 그 제안을 한 걸 제가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민주당도 안철수 후보님에 대해서 단일화 제의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이제 그 중간에 윤석열 우리 측과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간에 이런저런 단일화에 관한 뭔가 협상과 논의가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그때부터는 방금 이제 박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쟤들 단일화 해봐야 뭐 무슨 정파끼리 야합이지 뭐 이렇게 비난을 하시다가 또 최근 뭐 한 열흘 전쯤에는 갑자기 여전히 우리 송 대표께서 여전히 우리랑 또 단일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랑 해야 아름다운 단일화 아니냐 또 그런 말씀 또 하시다가 또 이렇게 다시 또 비난의 목소리가 또 일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출렁출렁하고 있는 민주당의 자세를 보고 있으면 그것도 참 재밌는 일이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아는 한 민주당의 핵심 관계자들도 안철수 후보님이나 안철수 후보 주변의 참모님들하고 많은 만남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전해 들었고 실제로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해주시는 민주당 의원님들도 계세요. 보면 전현직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런 과정 속에 있는 민주당에서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어쨌든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가 이제 아까 박성준 의원님 비판에 대해서 이제 굳이 답변을 하나만 드리자면 지금 지난번에 이제 우리 쪽 협상 실무자와 그다음에 저쪽에 이제 이태규 본부장 뭐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께서 얘기하신
과학기술 중심의 국가 운영 이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논의가 상당 정도 깊게 진행이 됐었다라는 얘기를 저는 전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뭐 굳이 무슨 야합을 위한 단일화고 뭘 위한 단일화냐라는 부분에 대한 답이 조금은 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다 되고요. 예. 어쨌든 단일화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안철수 후보께서 2월 13일 날 먼저 제안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2월 20일 날 안철수 후보께서 또 본인 스스로 더 이상 단일화 없다고 스스로 접으셨어요. 그리고 2월 20일 날 공식적으로 단일화 없다고 얘기하시고도 그 밑에 선거대책본부장을 하시는 이태규 의원께서 우리 쪽 사람들하고 또 많은 접촉이 있었어요, 보면. 뭐 그런 과정 정도만 국민들에게 보고를 드리겠고 예. 이게 표가 뭐 결집을 하느냐 마느냐는 결국은 다 이제 국민들께서 결정을 하실 거다.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부가 정치를 잘했다라고 판단하시면 이건 뭐 결집할 이유가 없을 거고요. 예. 이거 반드시 정권 교체해야 되고 이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 갈아야겠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결집하지 않겠습니까? 김 단장의 네. 말씀 중에 이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안철수 후보에게 러브콜을 보냈던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강훈식 의원도 오늘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이미 이재명 후보와 심리적인 연대가 형성이 돼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해서 일주일 남기고 어떤 큰 변화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많이 모읍니다. 그건 뭐 미리 이제 예측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정치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덧셈 정치 아니겠습니까? 플러스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통합 정보를 하는 거고 이 안철수 후보가 내세웠던 어떤 공약이라든가 정책, 제도, 특히 이제 선거제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한 것들을 다 받아서 결국 대한민국이 차기 5년을 위해서는 이제 집을 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는 큰 집을 져서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죠. 통합정부라고 하는 틀에서요. 그러한 측면에서 좀 제안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여지는 아직 남아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제가 얘기한 것처럼 덧셈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죠. 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정치의 흐름을 보면 뺄셈 정치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좀 떨어져 나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제 단일화 한국 정치와 이제 외국에서 비교해서 좀 보면은 제3의 후보가 매우 중요해요. 저는 안철수 후보가 향후에 지금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대선의 판도도 매우 중요하다.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97년 얘기도 좀 한번 드리면 그 이인재 후보가 분열하지 않습니까? 이회창 후보와 당시에 이회창 후보가 상당히 그 유력한 후보였는데 김대중 후보와 이제 김종필 후보가 이제 연합을 해서 이제 하나의 후보가 됐고요. 근데 이인재 후보가 떨어져 나가면서 19%는 이제 예. 얻거든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점이 매우 큰 특징이었고 미국 같은 경우도 2000년도에 엘고어와 조지 W 부시가 이제 그 대선 경쟁 과정에서 넬프 네이더라고 하는 소비자운동 후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네. 이 후보가 2.7% 전국 득표를 얻는데 미국에도 이제 스윙보터 지역이 있단 말이에요. 플로리다가 스윙보터 지역입니다. 근데 그 선거인단이 27명이었어요. 2.7% 27명이었는데 그 당시 넬프 네이더가 엘고어표를 잠식하는 바람에 이 선거인단이 사실 조지 W 부시에게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3의 후보의 영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가 이제 이 선거 국면에서 제3의 후보로서 이재명 후보에게 도움이 될지 윤석열 후보에게 도움이 안 될지 네. 이것은 선거 결과가 말해주는 것이죠.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 점인데요. 그것은 이제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주일 남은 시점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판단을 하게 됐냐면 안철수 후보라든가 지금 남아있는 후보의 지지자들은 중도층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중도, 특히 이제 서울 수도권, 청년층 이렇게 남아있는 건데 제가 얘기한 것처럼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통합적으로 그리고 남북 관계를 잘 협력하면서 갈 수 있는 거.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 지형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제 집중하다 보면 결국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통합 정부의 형태로서의 다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호소력 있게 다가갈 거라고 봅니다. 네. 근데 네. 그 안철수 후보께서 지금까지 한 4년 남짓 최근에 한 2, 3년 동안은 문재인 정부,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 지극히 비판적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정권을 교체하는 것만이
대한민국이 정상화의 길로 갈 것이다. 예. 이렇게 안철수 후보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관점이 갑자기 선거 며칠 앞두고 민주당 인사 몇몇 분들하고 만나고 나서 바뀔 수 있는지 그냥 그런 부분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박성준 의원님께서 덧셈의 정치, 이제 통합의 정치를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윤석열 후보 옆에는 엊그제 유승민 후보도 왔죠. 원희룡 후보 처음부터 했죠. 홍준표 후보 함께 하고 있죠. 사람들이 계속 모이고 있는 이런 흐름인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가령 성남시장 시절에 그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성남시 도시개발공사의 핵심 실무자들 김문기 씨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유한기 씨 극단적인 선택을 했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복지 정책 설계를 했던 제주대학교 이상희 교수 같은 분은 저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기본소득이 그대로 가게 되면 대한민국 망한다, 거덜난다, 저건 포퓰리즘이 극치다라고 비판을 했더니 그냥 민주당에서 이상희 교수를 징계해버렸고 그래서 이상희 교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탈당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면서 오셨던 이낙연 캠프의 공보 담당자였던 정운현 선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미숙한 과일은 이게 익혀서라도 먹을 수 있지만 썩은 과일은 어디에 쓸 데가 없다. 그거는 저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성남에서 보여주었던 또 경기지사로 보여주었던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가지고 본다면 예. 이건 여러 가지 부정부패 비리가 있고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가 발전은커녕 그냥 망하게 돼 있다. 예. 이런 전제하에 있는 예. 거거든요. 지금 김병일 의원이 한 그런 말씀 부분을 좀 하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저도 좀 어떨까 코멘트를 싶어요. 한번 하면 네. 윤석열 후보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됐던 후보 김종인 비대위원장 아니겠습니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으로 볼 때는 윤석열 후보가 덧셈 정치를 못하고 있다는 게 여실히 드러나고요. 하나 말씀드리면 통합정부와 관련해서 우리나라 한국 정치에서 진지하게 고민했던 분들 있죠. 김종인 위원장이라든가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가 법륜스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는 한국이 이런 정치 해서는 안 되겠다. 결국은 통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시대정신이고 방향인 것이죠. 그것을 저는 이재명 후보가 실현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점잖은 말로 상대방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후보에 대해서 왜 뽑아야 되는지, 왜 상대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고요. 유권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박성준 의원, 국민의힘 선대본부 김경진 상임 공보특보단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